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33번째입니다. 제3장 칼바르트의 사고 혹은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마지막 장은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요약하려고 한다. 1절에서는 바르트의 사고에 나타난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전개, 연속성, 그리고 발전이 묘사될 것이며 2절에서는 이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방법론적 적합성과 의의가 다루어질 것이다. 3절에서는 바르트의 사고의 결정적인 정치적 개념의 사회 이론적 관점이 취급될 것이다. 4절에서는 끝으로 주제에 따라서 이 연구의 결실이 설명될 것이다. 1.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전개. 1. 신학에서 이론과 실천의 관계. 1909년 혹은 1911년 이래 이론과 실천의 관계 문제는 바르트의 사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신인식의 실천적 귀결을 구속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신학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1914년에 자유주의 신학의 윤리적 실패는 바르트로 하여금 1914년 이후 새로운 신학,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신인식 자체를 추구하여 이로부터 복음에 더 적합한 그리스도교적 실천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신학적 이론에 집중적으로 몰두한 것은 두 로마서 주석에서나 교회 교역에서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적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바로 탁월한 이론적인 학문으로서 항상 실천의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항상 자신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천의 이론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실천에 응답하는 인간의 실천 이론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교의학과 윤리학의 관계를 규정할 때도 유의하고 있었다. 윤리학, 즉 인간의 실천의 이론은 인간의 실천을 하나님의 실천에 맞추기 위해 교의학, 즉 하나님의 실천의 이론과 관련을 맺는다. 교의학은 윤리학을 겨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천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혹은 마코비치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모든 교의학은 바르트에 따르면 윤리적 관점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항상 인간의 행동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교의 혹은 교의학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 인간 실천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 1911년 괄호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운동 강연 제목입니다. 괄호 닫고 1911년 이래 바르트의 사상에는 그가 나중에 그의 신학의 강한 정치적 성분 요소라고 불렀던 것이 점차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궁극성과 목적성은 더 이상 사회의 궁극성과 목적성 없이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사회의 이러한 공존관계에서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바르트의 사상에 보편주의적 성향이라고 진단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실천은 그와는 다른 자들 전체와 개체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며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개개체도 개인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동의 보편주의는 인간의 실천도 규정 혹은 결정한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자들의 총체적 맥락 혹은 상황 안에서, 즉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실천은 항상 또한 사회의 궁극성도 지향하는데, 사회의 궁극성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화해 활동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궁극성이기도 하다. 사회는 개인과 같이 동일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사회의 궁극성과 목적성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바르트는 인간의 실천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이러한 구상을 교회교의학 사권 3에서 최종적으로 전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의 역사의 시작, 과정, 그리고 목표에 관한 이론은 혹은 그의 파루시아의 새 형태에 관한 이론을 통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다른 인류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사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교적 인류 안으로 돌진해 들어간다는 생각을 결합할 수 있었다. 교회는 성교의 공동체다. 그런데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무신성과 혹은 불신앙과 이교주의, 이교도와의 논쟁만이 아니라 낡고 새로운 제도들의 이교주의와의 논쟁도 선교에 속한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인간들 전체가 옛시대와 새시대에서 바로 그 제도들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의 억압과 강요 아래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의 파송에는 봉사가 있고, 봉사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비판, 즉 인간의 한 부류를 고난과 비참으로 내몰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태와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 괄호 열고 인간의 실천의 중심적인 과제는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와 인간의 객관적인 궁극성 자체에 상응하는 가치 체계와 제도를 갖는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치 행동은 그리스도인 혹은 인간의 존재의 통합적 구성 요소가 된다.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와 신학의 정치적 차원에 관한 그의 구상은 세분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이 효과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3. 교회학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정치적 중재들. 교회학에서 바르트는 두 로마서 주석에서보다 더 상세하게 사회와 정치 실천의 가능성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잘못된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비교적 더 나은 사회 질서의 전망도 교회학에서 폭넓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관된 정치 행동 이론이 생겨났다. 이 이론은 바르트의 사회상의 비판적 건설적 요소를 요약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결단과 조치는 이 이론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사회 이해의 이러한 정밀함은 신학적 교의학적 도구를 연마한 결과인데, 이 도움을 받아 바르트는 정치적으로 유익한 사회 개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 즉 교회학의 유비 이론의 구상으로부터 혹은 교회학의 화해론의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정치적 중재로부터 획득한 신학적 근거의 도움을 받아 그는 상당히 더 엄밀하게 사회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르트는 잘못된 정치 실천과 올바른 정치 실천의 토대와
기결을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교회 교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정치적 중재들, 괄호 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정치, 윤리의 상관관계, 가로 닫고, 이것의 완성은 바르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에 이중적인 장점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으로 이 중재들은 그러하여금 자신의 구상을 신학적으로 더 낮게 방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은 견고한 교역적 기초를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중재 덕분에 그의 이해에 제시된 하나님과 사회의 결합 형식 그 자체는 두 로마서 주석에서보다 훨씬 더 큰 명정성, 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의 엄밀함과 일관성은 강화되었으며 신학적,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4. 정치 실천의 세계 내적, 상대적 목표 설정의 문제. 교회 교약의 화해론에서 나타난 그의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정치적 중재의 완성의 정치적 함의는 후기 바르트가 바로 그 도움을 받아 정치 실천의 세계 내적, 상대적 목표 설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로마서 주석 제1탄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은 오로지 역사의 절대적인 목표만을 정치 행동의 지향점으로 파악했던 반면, 즉 정치 실천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능을 혹은 역할을 가졌던 반면, 그리고 로마서 주석 제2판의 신학과 정치의 연관성은 실제로 정치 행동의 세계 내적, 상대적 목표 설정을 부정할 줄만 알았던 반면, 교회 교약에서는 바르트는 세계사의 절대적인 목표인 구원과 세계사 내의 상대적 목표 간의 상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화이론의 출발점과 전개를 통해 바르트는 정치적 소외의 초전 형태의 지배와 극복을 세계사의 양면성과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로부터 정치 실천의 세계 내적, 상대적 목표 설정을 설명할 수 있는 영속적 정치 개혁의 이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비교적 더 나은 사회 질서와 비교적 더 나쁜 사회 질서의 가치 체계와 구조를 내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교회 교약에서 바르트는 두 로마서 주석의 특징적인 입각점인 전부가 아니면 전부, all or nothing을 극복했고, 더욱이 세계와 사회를 인간이 긍정적으로 의미있게 행동하도록 허락받은 장소로 이해했다. 따라서 사회 속의 인간의 실제적, 구체적 생활에 대한 문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구원의 유일한 원인인 하나님의 행동과 세계사 내의 비교적 더 나은 사회 질서를 목표로 삼는 인간의 행동 간에는 여전히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한계 설정은 동시에 사회의 휴머니티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향한 투쟁으로의 해방이기도 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적 적합성과 의의에 관해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짤막짤막하게 단락을 잘랐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형태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